안녕하세요. 서울대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입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공공평생학습관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이고 또 우리 일상의 시민들이 강사로 바뀌어서 이제 시민이 시민을 가르치는 여러 활동들을 전개했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평생학습관도 전부 다 폐쇄했어야 되고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의 오래된 화두가 사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건가? 확실하게 확인도 했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인 관계망, 이게 되게 촘촘하게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연대망 사이사이에 쉽게 균열을 낼 수 있고 그 균열된 우리의 일상의 망이 이렇게 복구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친밀해지는 데서 제일 좋은 게 평생교육이라는 걸까 지난 한 20-3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노래방 가거나 혹은 뭐 동호회에서 어떤 활동을 같이 하거나 이런 게 사회적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어떤 사례들이었는데 같이 공부하는 거가 그런 친밀감을 만드는데 제일 좋다는 거를 우리 사회가 꾸준히 이제 축적하고 학습해 왔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소위 학습의 생활을 지속하게 만들 것인가. 저도 고민이고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정말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에드와르드 린드만이 성인교육의 의미라는 책을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 미국에서 이제 출판하고 몇 해 전에 이제 한국어판으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었는데요. 린드만이 성인교육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은 생활의 의미와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또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품성이 성장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공공평생교육에서 이 역할을 이제까지 잘 감당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학습관에 드나드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얼굴이 환하세요. 학습관에 올 때는 동료 학습자들을 만나러 오고 그 동료 학습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성인들이 자기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 달라지는 나를 보는 것, 그게 사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의미를 찾는 것 같거든요. 100년 전쯤에 린드만이 성인교육이라는 것의 의미를 미국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나 또 100년이 지나서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성인들이 평생학습관에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것의 의미가 저는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고 린드만이 얘기한 소위 우리 자신의 품성이 성장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생활의 기쁨을 찾는 것, 이런 근본적인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이든 간에 교육은 누군가의 삶을 바꿔내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순간을 일종의 엔돌핀이 확 도는 순간이다라고 그러세요. 학습자들을 만나가지고 강의하는데 자기가 하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 자기도 이렇게 깊이 몰입되어 있는데 그 순간 어느 학습자의 눈을 마주칠 때 지금 그 학습자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눈빛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한번 경험하면 온몸에서 전율이 감도는데 그 전율이 도는 그 순간이 일종의 엔돌핀을 세게 맞아가지고
그거를 경험하면 이 가르치는 일에서 자기를 이제 빼낼 수가 없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그 순간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변한다고 할 때 하나는 무언가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학습자의 삶에서 자기 지식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통한 깨우침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게 한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 측면은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삶의 힘이 바뀐다라는 것 같거든요. 교육은 사실은 이 학습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 힘, 이 둘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또 이런 지식과 힘에 대한 역량에 대한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이게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들을 이제 계속 흥분시키는, 그러니까 그 원동력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비대면, 원격 교육 이렇게 해서 언택트 이랬더라고요. 교육은 사실은 컨택트 하는 거거든요. 같이 접촉하는 순간에 금방 말씀드린 그런 지식의 성장 혹은 자기 힘과 역량의 성장들이 일어나는 그 스파크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온라인 상황에서 혹은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만들어낼 건가. 그게 이제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짧은 비디오 클립, 5분짜리 비디오 클립 보면서 아주 큰 영향을 받고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바꾸고 이런 것들 보거든요. 그러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습자가 접하는 어떤 새로운 환경 혹은 새로운 자극의 출처들, 또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의 기획이라는 것도 오프라인의 프로그램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고민을 다차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더 견고하게 할 것인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제일 큰 영향받은 게 학교잖아요. 감염이 확산되는 거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등교 개학한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한 게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학습은 계속하는 거예요. 특히 학교에 가면 소위 모두가 다 같은 조건 안에 있는데, 학교를 안 가면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또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학습의 준비도에 따라 가지고 그런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격차가 생기니까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고민하는 이유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학습은 계속한다는 거거든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성인들, 이제 학교를 다 다닌 성인들의 경우 학습을 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평생학습관 같은 이제 공공의 어떤 학습의 장소들, 공간들이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진짜 빨리 확산이 됐어요. 성인들도 이제 내가 공부한다, 학습한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학습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공간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학습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런 공간들이 다 문을 닫게 되니까 많은 곳에서 동아리 모임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크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진짜로 우리한테 중요했던 거는 공부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내가 계속 공부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이 일상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주 우리한테 정말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의미 있는 학습은 일상 안에서 공부하는 생활을 어떻게 지속할 건가. 그러니까 어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부분이었고, 사실은 우리를 계속 공부하게 만든 거는 그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경험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것을 한 가지 확인한 게 있다면 그런 일상에서 학습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방역 수칙을 알게 됐거든요. 대중교통 같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거나, 혹은 손을 자주 비누를 이용해가지고 씻는다든가, 이런 새로운 생활 습관들, 또 그런 생각들, 이게 급속하게 전파가 됐어요. 이 전파가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결국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학습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맥락, 우리 사회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한 게 있습니다. 노인이나 취약계층들이 감염이 됐을 때 훨씬 더 위험해요. 그리고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걸 극복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어떤 그 방역의 차원에서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약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건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건가, 이거를 우리가 다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라는 게 코로나19 말고도 이제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고, 또 이런 감염병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사회적인 위기들이 우리한테 닥칠 텐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 대응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학습들, 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어른들, 특히 이제 학습관에 다니시면서 일상적으로 학습을 실천하시고 있는 분들이 좀 우리가 다 같이 집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